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노트북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에이서 아스파이어 5 테라 4입니다. AMD 루시엔을 탑재한 15인치대 노트북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 노트북이죠. 가성비 노트북들을 리뷰 겸 직접 한번 사용해 보려고 찾던 중에 평이 좋아서 구매했고, 한 달 정도 사용해 보면서 고사양 게임과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색상은 블랙과 실버 두 가지가 있고, 저는 실버를 구매했습니다. 겉에는 에이서 로고가 있고 음각이 아닌 글자가 좀 튀어나와 있고요. 전체 메탈 바디는 아니고 겉 커버만 메탈이고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빌드컬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 무게에 있어서 가벼울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 두께는 약 1.8cm, 무게는 1.75kg으로 15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 대비 휴대성에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단에는 발열 관리를 위해 안에 살짝 보이는 통풍구가 있고요. 발열 관리도 괜찮게 되는 편이라 펜 소리가 심각하게 크지 않고 키보드에 느껴지는 열기도 그닥 심하지 않았습니다. 펑션과 F키를 동시에 눌러서 저소음, 일반, 퍼포먼스 세 가지 모드로 펜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합판을 한번 열어보면 중앙에 쿨러와 두 개의 히트 파이프, 왼쪽에는 2.5인치 SSD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트레이는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램은 온보드 램 3200 8기가고 이 역시 추가 슬롯이 있고 최대 24기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로 1920x1080 FHD 해상도의 광시야각 IPS 패널을 사용합니다. 논글레어 패널 적용으로 빛 반사가 되지 않아서 영상을 볼 때 밝기는 거의 최대로 해야 볼만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오래 사용해도 크게 눈이 피로하지 않았던 점은 좋았습니다. NTSC 45%의 밝기는 최대 300니트로 가성비 노트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요. 사실 이 가격대에 디스플레이 품질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가 있죠. 프로페셔널한 그래픽 작업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간단한 작업에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양옆 베젤은 7mm로 얇은 편이고 상단 베젤은 좀 두꺼운데요. 웹캠이 있기도 하고 약 1.7cm입니다. 베젤 중간에는 댐퍼가 적용이 되어서 노트북에 흠집이 나는 걸 방지했고, 웹캠은 상단의 위치, 양옆에 마이크가 있고 화상 수업이나 회의에 사용되기 적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게 노트북 커버를 열 때 홈이 따로 없어서 불편했는데요. 약간 손톱을 넣어서 열어야 되고 바닥에 놓고 커버만 열 때도 안정감이 좀 부족했습니다. 힌지는 180도까지 펼쳐지고요. 상황에 따라 사용할 때 180도까지 펼쳐지는 거는 이점이죠. 키보드는 풀배열 키보드로 사용하기 괜찮았습니다. 펜타그래프 타입으로 자판 사이가 분리되어 있고 방향키나 숫자판이 좀 작은 게 아쉽긴 하지만 특별히 불편하진 않았고, 펑션키 중 백라이트도 있습니다. 타이핑 시 느낌은 좀 쫀쫀하고 가벼운 편인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사용할 만합니다. 타이핑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래엔 트랙패드가 있고 사이즈도 적당한 편입니다. 멀티 제스처 및 아래 클릭도 가능하고 유격도 특별히 없고 클릭 시에도 큰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정 가운데 위치가 아닌 약간 좌측의 위치에서 타이핑 시 좀 손에 건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타이핑을 좀 많이 해야 할 때는 트랙패드를 잠그고 사용을 합니다. 포트 같은 경우 오른쪽에는 3.5mm 이어폰 단자 USB 2.0이 있고 왼쪽에는 전원, 유선 랜, HDMI, USB 3.2 포트 2개, 타입C가 1개 있습니다. USB 포트도 넉넉히 사용하기 충분했고요. PD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성품인 충전기는 45W 충전기고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휴대성에는 괜찮았습니다. 완충 시 스펙상 10시간 사용이지만 실제로는 밝기 90 이상 영상 위주와 문서 작성 위주로 사용했을 때 6에서 7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4세대 라이젠 5 5500U 루시엔 CPU를 사용하고 헥사코어의 12스레드입니다. 그래픽은 AMD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요. 외장 그래픽을 사용해야 하는 고사양 게임은 확실히 좀 무리가 있지만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램은 DDR4 3200 8기가 온보드 램, 저장 장치는 NVMe SSD 256기가이고 배터리는 4200mAh입니다. 램과 SSD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 있어서 괜찮았고, 개인적으로 8기가 램을 추가해서 16기가 듀얼 채널로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멀티태스킹 및 게임에 있어서 퍼포먼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램 추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1을 지원합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사용할 정도인데요. 볼륨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참전 담당이자 까먹는 거 정말 날뛰네.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크리스탈 디스크 읽기 쓰기 속도입니다. 2000대로 무난하게 사용할 만해서 문서 작업 및 웹서핑 시에 특별히 버벅이는 건 못 느끼고 사용하면서 나름 빠릿하고 쾌적하게 사용했습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스코어입니다. 램 8기가 싱글 채널일 때와 16기가 듀얼 채널일 때의 차이인데요. 확실히 스코어 차이가 있죠. 타임 스파이 역시 스코어 차이가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롤이나 배그 같은 경우 옵션 타입이 어느 정도 있다면 플레이 할만합니다. 시네벤치 R23 싱글 코어는 1179, 멀티 코어는 6205입니다. CPU는 램 추가가 큰 영향이 없어서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 롤 실행 시 램 8기가 싱글 채널 평균 프레임은 100 초반대 정도로 볼 수가 있고 16기가 듀얼 채널 평균 프레임은 112 정도 나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16기가 듀얼 채널 램으로 사용 시 좀 더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었고 롤은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배틀그라운드 렌더링 100 그래픽 매우 낮음으로 진행을 했고 싱글 채널 8기가일 때와 듀얼 채널 16기가일 때 프레임 차이는 좀 있는 편인데요. 램 8기가일 때 평균 15 정도, 16기가일 때 프레임은 30에서 35 정도입니다. 크게 버벅이진 않지만 실상 매끄러운 플레이가 생명인 FPS 게임 같은 경우 아쉬운 대로 할 수는 있지만 크게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 시에도 램 추가가 되었을 때 좀 더 사용할 만 했는데요. 4K 트랙은 2개 이상 되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FHD 영상 편집에서는 자막 및 트랜지션을 많이 사용해도 편집할 만 했습니다. 사용해보면서 가성비 괜찮은 노트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만원대 제품에서 프로세서와 내장 그래픽 카드도 나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빠릿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작업이나 게이밍으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직장인들의 사무용 및 학생들의 학습용으로는 크게 부족함 없이 사용될만 했고요. 구매를 하신다면 램 추가로 꼭 듀얼 채널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가성비 노트북 입문용으로도 괜찮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